네, 뉴 정치본색 오늘부터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고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 농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송효은 전 MBC 국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송효은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수진 변호사님은 지금 스픽스 다시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거죠? 정치본색은. 한 달 만에 복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상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정전보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10곳 정도 받았고. 받았어요? 10곳 정도? 경향신문, 기타 등등 매일경제. 아직도 안 한 인간들은 어디? KBS, 조선일보, 한겨레 등등 빠른 정정보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메이저라는 곳들이 안 했군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처음에 단독 보도한 곳들이죠. 10곳 정도는 정정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팩트가 틀렸다는 게 거의 확인된 거 아닙니까? 송효은 선배는 저보다 한참 이제 선배세요. 근데 MBC에서도 시사 매거진 2580도 하셨고. 그죠? 국장을 보도제약 국장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못했고요. 안 하셨습니까? 나오기 전에 저걸 했었죠. 그 보도의 이제 공정성 그 조사하는 일을 했었는데 좀 전에 정정 보도 얘기하셨잖아요. 정정 보도의 그 취지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사자 아니라도 누군가 이 보도는 잘못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즉각 대응이라고 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죠. 아니면 빨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 안 해, 언론 중계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달라서 그게 정정보도 이렇게 취지거든요. 그게 윤리예요, 윤리.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굉장히 정중하게 저 오늘 아침에도 그 모 방송국에서 정정보도 내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왔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곧 나올 텐데 근데 굉장히 정중하게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오해했네요. 또는 이제 취재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그러게 그때 왜 반박 안 하셨어요?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언론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책임은 기자와 언론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 보도를 자꾸 회피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래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한 겁니다. 정정 보도 늦을수록 더 많이 이래야지 그저 빨리빨리 정정 보도하고 그러지. 김민하 평론가 같은 경우는 미디어스 편집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디어스 같은 경우에 그 미디어 오늘처럼 미디어를 감시하는 그런 언론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있는 일이죠, 사실. 항상 있는 일이다. 늘 있는 일이고 늘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어떤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근데 그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정보도라든가 또는 언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뭘 바로 잡는다든가 이런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항상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 개인이 이걸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 피해가 다 이미 다 퍼지고 난리가 난 이후에야 바로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언론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논의를 그동안 언론계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사실 100점짜리 답은 또 없어요. 여태까지. 정말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건 또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답에 대해서는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압박하는 과정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진 언론사들처럼 본인이 아까 송효은 기자가 말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알았으면 내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네요. 그런 문장도 나오거든요. 제가 바보같이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잘못 알았습니다. 타이틀을 잘못 달았습니다. 이렇게 진짜 말을 해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밑에다가 정정보도를 몇 시에 올린 기사에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 부분을 코렉션 하는데 정정을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의 심지어는 바로 전에 청취자로부터 또는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이렇게 그냥 아예 적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도 적을 수도 있고요. 30분 후에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것을 고쳐주고 그 밑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또 그대로 남겨놔요. 그래서 자기가 교정한 부분들을 부끄럽지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처럼 우리 언론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랄지 이런 거를 자꾸 감추려고 해. 사과에 인색해.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그거를 배운 건가? 이게 저 언론 윤리라는 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윤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한번 우리 시청자들 이참에 한번 저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그다음에 이렇게 써. 제2조 오보 등 기사의 정정 1.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지적을 수용하고 확인한다. 2. 정정 보도는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 그렇지. 이게 법이에요. 그렇게 명문이 있군요. 본인들도 그렇게 이게 돼 법이에요. 예. 기자들에게 이게 법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징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 사진이 주말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까 그 스콕스에서도 잠시 짚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 현상이 한동훈뿐만이 아니고 지금 몸풀기 시작한 사람들은 많거든. 유승빈도 몸을 풀고 있고 예. 오세훈도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견제를 해야 된다, 비판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데 언론은 희한하게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양재에 있는 본인이 가장 편안할 만한 강남 쪽에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봤는데 그걸 누군가 찍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를 다 기사화시켰어요. 근데 이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한동훈한테는 굉장히 많아. 이게 좀 이상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공교롭게도 예. 한동훈에게만 있어. 한동훈에게만 있죠. 유승민은 5년 만에 팬클럽 미팅을 했거든. 예. 근데 관련해서 그것이 함의된 정치적 함의. 예? 그리고 초청 강연에서 말한 내용들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예.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씨가 집에 서재가 없나요? 책 볼 공간이 없나? 아니면 책 살 돈이 없나? 그 왜 도서관 가지? 그 뭐 정치 재개련 일종의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슬슬 뭐 몸풀기예요 이게? 그러면 아니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 나 이래서 다시 하겠다고. 그렇지. 그럼 되는 거지 뭐. 네. 싹 눈치 보듯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네? 누군가가 그 기자들 뭐예요? 뭐 찍히기를 바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팬클럽에서 찍어줬거나 아니면은 뭐 사전에 짰거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전에 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짰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요 시점 네. 그리고 저 장면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착용하고 나온 심지어 옷 요런 게 네. 저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싶은 대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지금 말씀하셨지만 집에서 읽어도 되는 책들이거든요, 다. 도서관에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 책들입니다, 저 책들이. 예. 근데 왜 저기 가서 봤느냐, 굳이. 집에 근데 이게 집에 없었나? 평소에 맨날 저기 가서 보고 있으면 네. 기사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왜 기사가 이렇게까지 나왔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맹을 했거든요, 직전까지. 안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 그러고 대통령이 불러도 점심 먹으러 안 간다 그러고 비밀리에 누구를 만났다가 이후에 보도가 되고 전 비대위원을 만났다더라, 당직자들을 만났다더라. 연탄 배달할 때 했던 그 운동화인데. 그리고 저 이제 즐겨 신던 거네요. 저 사진을 보시면 옷은 잘 안 나오는데 옷에 대한 기사도 일부 있거든요. 옷을 보면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고양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에요. 고양이가 근데 우리가 도서관 갈 때 난 도서관 가니까 오늘은 고양이가 책 읽는 그림 티셔츠 입고 가야지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지. 저 부산 갔을 때 뭐 그건가? 뭐 그런 식으로 부산 갔을 때 뭐 롯데 우승 연도 뭐 써진 거 입고 갔다 그래갖고 논란 한번 됐는데 공항에서 무슨 책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슨 책이었죠? 투키티데스 뭐 함정 뭐 맞아, 이런 얘기. 맞아. 아니 두꺼운 책. 뭐 뭔지는 모르는데 빨간색 표지였는데. 예. 또 그런 걸 볼 때 사진을 찍고 주변에 퍼뜨린 것까지가 기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렇게 나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알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했을 거고. 그렇지. 본인은 알겠지. 기자들도 네. 그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잔뜩 쓰는 거죠, 기사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에 기사는 많이 나왔어요. 네. 이른바 스팟 기사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종이신문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프린트 된 거는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같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을 얘기하는 기사에 유승민, 한동훈 몸풀기 나서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한국일보는 오히려 유승민을 크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부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가 한동훈만 쓰긴 했지만 그래서 기자들이 저 인터넷에 이거 올리면 화제가 되고 뭔가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의 의도도 맞다 해서 막 올리는 기사가 있는 거고 자기들이 이 종이신문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막 신경 많이 써가지고 만드는 좋은 상품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죠. 이 프리미엄 상품에는 이게 별로 기사 가치가 그렇게는 없다고 보는 것인지 잘 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까면 그 기사거리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의도된 연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기자가 되면 다 이제 선배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 이런 기사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기사가 되나? 그걸 하잖아요. 기사가 돼? 왜? 국민이 알 권리하고 뭐? 한번 설명 좀 해봐. 뉴스의 가치가 있어. 뉴스 가치 있냐고. 네. 이게 보도할 가치가 있느냐. 국민이 알 권리하고 부합되느냐. 한번 물어보자고요. 기자들한테. 한동훈 씨가 올 때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그게 왜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무슨 가치가 있죠? 한동훈 씨가 화장실 간 것도 이제 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요 기사 보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썼더라고. 조선일보 쓰니까 줄줄이 그러니까 베끼듯이 쭉 쓰는데 기자들 창피하지 않아요? 남 기사 하나 베끼고. 그리고 요게 한두 번 그러니까 의도된 연출이라고 하는 게 그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씨가 뭐 했다? 커뮤니티에 떴다? 인터넷에서 화제다? 그래서 신문이 어디가 쓰면 받아서 쭉 확산되지 않습니까? 요전에 저거 있었잖아요. 이정재 만난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정재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는 이정재가 저녁 먹었다고. 사진도 있나요? 저녁 먹었다고. 저 기사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녁을 먹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인터넷에서 화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쭉 다 써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한동훈 테마주?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또 선거 유세 중에 저거 있었잖아요. 한동훈 그때 당신은 이제 위원장인가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었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선거 유세 기간 중이니까 바쁘죠. 바쁘다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을 먹을 수도 있지 그랬는데 저도 네티즌이 누가 찍어서 올렸다 인터넷에서 화제다. 근데 so what?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사실상 기사가 나면은 클릭 수가 있고 근데 그걸 따라 쓰는 기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반적인 종이신문이든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유승민 의원하고 거의 1, 2위를 다툰다. 라는 거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40% 이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약간 누가 만드는 것도 있는 건가요?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기사를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동훈에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마치 과거에 이제 조국이 인기를 끌었을 때 조국의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조국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욕뭘 할지 뭘 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를 끌었어요. 한동훈이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 근데 조국한테 어떤 사법 리스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4년 동안 조국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만 주로 했잖아. 그렇죠? 근데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의 딸 이야기를 할지 한동훈이 엄마랑 함께 산 아파트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은 딱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 시기에 나오고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한동훈이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양면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사람 다면적인 거거든. 그러면 한동훈이 골전도 이어폰 끼고 양재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한동훈이 제3당이 된 조국 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측의 반응이랄지 한동훈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랄지 이런 거를 만약에 가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다면 그런 제보를 받고 뭐 온라인에 그런 제보를 받고 양재도서관에 가가지고 아이 뭐 당대표는 나오시냐 그리고 한동훈 특검을 한다는데 22대 때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래 이렇게 물어봤다면 최소한 기자로서의 양식과 상식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리고 공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순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러네요. 예. 이미지네요, 기사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홍색, 이런 거예요. 뭐.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메커니즘인 거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도서관을 왜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된 거라고 하면은 왜 갔습니까? 그렇지.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죠. 지금 잠행하다가 왜 갔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면 의도가 있다고 하면 지금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당대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지금 이 국민의힘과 사실은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 그렇죠.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뭔가 의미심장한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발산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한 정치인이 언론에게 주고 싶은 신호인 것이고, 그렇죠? 주고 싶은 신호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언론이 그 신호인 걸 알더라도, 그렇죠. 언론이 원하는, 언론이 해야 되는, 언론이 써야 되는 것들을 한동훈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메커니즘 뭐냐면, 한동훈이 발신하는 신호를 그대로 수신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 조선일보든지 보수언론이든지 또는 인터넷에 뭐 이렇게 넘치는 그런 기사들이라든지 그렇죠. 그걸 그대로 수신을 해서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한동훈 잠행하다가 나타났다, 책 읽는 거 나타났다, 왜 나타났을까? 전당대회 준비한다고 하더라.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직 결심 안 했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가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대통령실은 불편해하더라. 대안이 누구라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서 몇 개월 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비슷한 면이 있네요. 윤석열에 약간 관해서 떠오르는 전혀 면이 있네요. 모르고 이게 그냥 찍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 자리 이제 물러나고 나와서 그렇죠. 그 집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 신문에 이제 그렇다면 그 보수 신문에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교 안보 경제 열공 중이에요. 그렇지. 집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 열공했으면 지금 결과가 왜 이렇죠? 그 외교 안보 그 경제 열공 중 외교 안보 심지어는 저런 그런 반려견 산책도 끊고 열공 중 저기 나오네. 그러네. 반려견 산책. 아니 근데 끊고? 저렇게 사소한 건 어떻게 저게 알았어요? 2021년이야. 한국경제 반려견이 산책 끌려가기 끊은 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반려견. 아, 반려견 목줄을 알았어요? 끌어잡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